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최서식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이 무너지는 원인으로 가정의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가정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품고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매달려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기독교 분포율은 21%, 청소년 기독교인 분포율 3.8%에 청년의 경우 2.19%로 다음 세대의 탈교회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교회 학교와 교육 지도자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이제 가정사역은 치유와 상담 위주의 사역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에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세워갈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주최한 가정사역 간담회에서 서울 성남교회 허정광 목사는 가정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목회에서 가정이 중요한 교육의 장이지만 현재는 가정이 신앙교육을 거의 포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허정광 목사는 이 시대 가정사역의 과제는 가정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회복하는 일이라면서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로 감당해야 할 사명에 헌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양육과 변화, 그리고 그런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가정의 역할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때에 우리가 그 가정을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끄는 가장 좋은 장이 가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영섭 교수는 부모가 교회에서 받은 말씀이나 신앙의 가르침을 자녀가 당장 해야 할 공부나 쌓아야 할 스펙에 비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녀에게 시험 공부나 가족여행으로 예배를 빠져도 된다는 등의 인식을 심어주는 건 부모의 큰 잘못이라는 것. 신영섭 교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온전히 세워가는 방법으로 통합적 가정사역을 제안한다면서 예배와 교육, 봉사와 교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가정예배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정예배는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가정 예배가 세워졌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일관적으로 구석구석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 세대를 세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전수받으며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며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첫 자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정 공동체가 곧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고쳐짐을 보는 것. 참석자들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 실천이 곧 가정 스스로를 회복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깨달았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재민들을 위한 대책과 보상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재민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전주 기자입니다. 5.4의 규모로 경북 지역에 깊은 상처를 남긴 포항 지진. 우리나라가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지난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92명이 부상을 당했고 2만 7천여 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피해액은 3,323억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해결되지 못한 이재민 문제. 흥해 임시대피소에는 아직도 수백여 명의 이재민들이 작은 텐트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3월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으로 확인되면서 이재민들을 위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지열 발전 사업이 진행됐으니 도시를 재건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 지진 당시 수천여 명의 이재민을 수용해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던 포항 기쁨의 교회는 자연재해가 아닌 만큼 특별법을 통한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촉발 지진으로 완전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책임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가라든지 저희 교회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죠.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줘야 되는 거죠.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고난을 받으면 정부에서 그 부분에 보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촉발 지진으로 발표될 정도로 완전히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내몰라라고 있으면 그건 아니죠. 특별법 제정을 향한 기약 없는 기다림. 포항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고 청원 20만 명을 돌파했지만 특별법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12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상황 속 포항 시민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가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원로 목사회가 지난 14일 원래회를 열고 은혜와 회복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설교에서 다가올 시대는 인공지능이 지식과 지능의 분야에서 인간을 모두 대체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목회자는 기도를 통해 영의 감각을 깨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는 목회자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디를 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춰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 원로 목사회는 2003년에 창립돼 16년 동안 교단에 나아갈 길과 영적인 필요에 자문과 조언을 이어왔습니다. 재단법인 버켄장학회가 이사장을 역임했던 고 김암 장로의 일주기를 추모하고 장학회의 이야기가 담긴 역사 전시와 공연을 열면서 장학회 창립자 버켄 여사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백동 버켄장학회 이사장은 미래가 보이지 않던 이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미래를 찾아주었던 버켄 여사처럼 오늘날 버켄장학회는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공감과 나눔이라는 선물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켄 장학회는 1968년 미국 태생의 매들린 버킨이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자립을 위해 기부한 기탁금을 통해 처음 출범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0대와 20대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관련 내용 미국의 주성철 목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현재 미국의 자살률 현황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자살률이 예년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자살하는 청소년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통계를 냈습니다. 10세부터 14세까지, 또 15세부터 19세까지, 그리고 20세부터 24세까지 통계를 냈는데 모두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가보건통계센터에서 연구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청소년들 가운데 살인도 많이 증가하는 상태라서 미국 안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가운데 자살이 1위고 살인으로 사망하는 것이 2위라고 연구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요 미디어에서도 이것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미국 전체 인구에 비해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일시적인 충격 또는 상황으로 자살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 충격 같은 심리적 이유가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또 어떤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살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의 삶의 목적을 이루려는 부모들의 그 원인이고 부모들의 과다한 욕망에 어린 자녀들이 피해를 입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어진 것이 그 원인이 되고 부모들의 잘못을 자녀들에게 물질이나 기타 다른 모양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많이 일어나고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모방 자살도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 범죄, 마약 복용,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로 청소년 살인 범죄가
더 증가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총기 난선 사건의 주 원인이었던 컴퓨터 게임에도 그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아 청소년 살인 범죄가 더 늘어나는데 그것은 점점 더 양분화되어가는 미국 사회의 상황으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그 분노가 더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원치 않은 살인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세계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부모에게 또는 점점 양분화돼가는 미국 사회에게 그 이유를 돌리지만 사실 이들이 빼놓은 것은 크리스천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아직도 성경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삶의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성경 말씀만이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과 아울러 삶의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장과 그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교회에서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어른들이 이들 앞에서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 역할이 좀 더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년 전 페미니즘 강령 교체로 논란이 됐던 한동대 문제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학생과 학교 그리고 교수들이 원고와 피고가 돼서 다퉈야 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번 재판에서 학교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이 재판이 우선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형사 재판은 이제 3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제 이번 재판은 무기정학 처분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재판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재판이 좀 복잡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3건의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사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좀 사건의 발단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설명이 좀 길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 지진이 네. 있었던 2017년입니다. 2017년 12월 8일에 있었던 한동대 학생들의 모임인 들꽃 모임이 진행했던 강연이 문제된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 그 학생 강연은 11월 24일 날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11월 15일에 네. 포항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2주간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11월 8일 날 이제 진행이 됐는데 한동대 학교 규칙이 보면 그 기말고사 보기 전 일주일에는 집회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한테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딜레이가 됐지만 그 집회를 이제 못 하게 학생처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다툼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런 거 해가지고 일단 이제 못 하게 했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제 강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네.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제 동성애 반대, 네. 동성애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강연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뭐 어디 가서는 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계 방송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폴리아모리라고 저희들이 처음 들어본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했더니 이제 폴리가 이게 다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자 간의 이제 그 성행위, 네. 또 다자 간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학교에서 충격을 받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 학생이 이제 한동대 학생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강연을 주최하는 초대된 그 강사가 남학생들 그 젊은 친구들 2명을 데리고 사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젊은 애들한테 이제 퍼뜨리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폴리아모리 관계를 홍보하는 이제 그런 강연이 진행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 강연 때문에 이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죠. 학교에서는 이제 그 강연을 못하게 했는데 했다는 것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이제 학교에서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학생을 특별 지도에 회부를 한 것입니다. 네, 네. 그랬더니 또 학생들이 이게 무슨 특별 지도 사안이냐. 한동대가 어떻게 학생의 성적 지향을 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네. 이게 무슨 한동대가 대학입니까?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외부에 있던 인권단체들, 소위 인권단체들하고 연대를 해서 계속 이제 한동대 앞에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월 2일로 갔죠. 12월, 1월, 2월. 그래서 이제 3월초에 개학을 했는데 개학을 해도 이제 더 심해지죠. 그 시위가. 그랬을 때 이제 학교에서 첫 주에 그 교목실장님께서 수업을 들어가는데 그 강의실 앞에도 네. 학생들이 피켓팅을 들고 왜 학생이 뭐 성적 지향이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피켓팅을 하니까 교목실장님께서 학교 수업을 하면서 좀 이제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 한동대가 어떤 대학인데 그 학생이 왜 징계를 받았느냐? 여러분 그 폴리아모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여자가 여러 명을 데리고 살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같이 사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학교에서 허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했던 것이 이제 명예훼손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재판 분쟁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마 변호사님도 여러 사건을 수임했지만 아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저희들 이제 동성애 이런 것만 네. 했었는데 저희들도 폴리아모리랑 그 당시 이제 한동대 사건을 해서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왜 저희가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안 하냐면 제가 이런 폴리아모리 이야기했더니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소식이. 그래서 이건 정말 사탄적이구나. 그래서 네.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네, 했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시채널을 또 저희가 특별히 신뢰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변호사님 이게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예. 방금처럼 이제 재판이 3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첫 번째 명예훼손 사건은 이제 종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쪽 원고 측에서 3명 학생 처장님하고 또 우리 동성애 반대 오는 그 동반 교원이라고 또 어떤 재모수 교수님, 네. 재한기 교수님이죠. 그리고 교목실장님, 최종훈 실장님 3분을 상대로 했었는데 네. 다 기각되고 이제 교목실장님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 네. 그 학생은 폴리아모리다라고 했던 명예훼손 사건이 이제 그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손해배상하는 걸로 인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교목실장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그렇죠. 해가지고 그 판결이 나니까 그 판결금에서 진 것을 다 모금을 해가지고 네. 교목실장님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심을 종결하고 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건이냐면 이 손해배상이 소송이 되니까 이게 이제 재판이 열리니까 이 한동대 학부모들하고 학교에서 이제 이 재판이 이제 명예훼손 사건이 손해배상이 진행되니까 네.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네.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한동대 학부모님들이 기도 요청한 게 이제 각 교계에 기도 모임에 이제 다 올라가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 사실 기도 요청을 하려면 좀 내용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의 기도 요청 중에 이 사건은 201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학생이 폴리아모리를 하던 학생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돼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 재판이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 기도 요청문에 그 학생이 폴리아모리라고 들어왔던 것이 명예훼손이 돼가지고 이제 각 카톡방 또 SNS에 그 리더들이 있죠. 네. 리더들이 고소를 당했는데 16건이 한 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고소가 돼서 진행된 사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제 했던 사건은 이제 학생이 이제 명예훼손 형사 민사 끝나니까 이제 무기정학 네. 자기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해서 이 소송이 이제 어제 진행했고 다음 달 이제 12월 19일이고요. 12월 19일에 다시 진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동성애 문제로 지금 학교 학생 그리고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까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방금 뭐 사건의 핵심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또 한동대가 기독교 학교라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학교들도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 동성애 문제는 네. 왜 기독교 학교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일반인들이 동성애는 뭐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관심이 없어요. 네.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뭘 우리가 반대하냐, 자기 문제인데 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기독교 교계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네. 특히 이제 또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정립학교죠, 그렇죠? 우리 그렇죠. 한동대나 뭐 이렇게 해서 전국에 한 240개 대학 중에 이 140개 정도가 정립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이 문제는 계속 기독교 학교하고 또 기독교 교계하고 관심 있는 곳이 있으니까 네. 충돌이 생기고 최근에는 또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에서도 무지개 퍼포먼스를 하는 학생이 또 징계를 받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학대학하고 정립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말씀대로 재판이 굉장히 이유가 중요한데 또 이번 재판의 중요성 어떤 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재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정립학교나 기독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정립학교라는 게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고 그러죠. 네. 대학교에서 벌써 이렇게 문제가 되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큽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방금처럼 이 학생들이 이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제 동성애가 또 문제지만 이렇게 이제 다자간 여러 명이 사는 것도 이제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하고 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재판에서 보면 이게 지게 되면 이렇게 학교의 교칙을 위반하거나 했을 때 징계를 하면 징계를 취소당한다 하게 되면 그러면 과연 이 종교의 설립 목적에 따라 설립된 학교들이 네. 존재 이유나 그렇죠.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재판은 중요한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함께 저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변호사님, 뭐 이번 일은 이제 학교 일을 가지고 좀 재판으로 시비를 가리고 있지는 하지만요. 예.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제정하느냐가 가장 큰 좀 관건이 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그렇죠. 사실 저희들은 뭐 동성애 문제가 네. 일반 국민들처럼 자기들끼리 문제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 동성애를 계속 그 중장하는 그 인권 단체들할지 네.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너희들이 동성애를 죄다고 한다. 네.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차별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네. 이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지 않죠. 네. 그리고 누가 뭐 동성애 한다고 아무런 관심도 없죠. 그러는데 유일하게 이제 군대에서 처벌하고 있거든요. 군인들은 이제 남자들만 징병돼서 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군형법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인데요. 그걸 삭제해달라. 네. 두 번째 요구사항이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헌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네. 이제 그 1대1 결혼이죠. 그렇죠. 이것을 했는데 이제 동성 결혼도 허용해달라. 이걸 이제 성소수자의 뭐 가족 구성권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동성 결혼 법제화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회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법 제정에 앞서서 시민들 또 학생들의 교육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또 일반 시민의 교육, 인권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드는 거 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인권조례, 네. 지방자치단체 지금 243개 단체 인권조례가 한 200개, 20개 이상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학생들 교육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전라북도, 광주 네 곳이 만들어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우리가 이제 문제 삼는 것이 이제 성평등 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성평등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젠더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젠더 교육을 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례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젠더라고 하면 사회적인 성 여러 가지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을 가진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진리가 좀 왜곡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수호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금 민간 단체들이나 뭐 개인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지키고 계시긴 하지만요, 교회에서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점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잘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입법이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입법이. 이런 법을 입법이 안 되게 하는 건 결국 이제 입법이라는 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조례를 못 만들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만들어진 것은 조례를 잘 개정시키는 게 중요하죠. 네. 이런 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이랄지 또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또 혐오 표현 금지 규제법 네네.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럼 네. 그런 것을 못 만들게 하는 것은 이제 교계가 연합을 해서 계속 국회의원들한테 잘 몰라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맞아요. 설명을 해보면 국회의원들도 아이고 이게 그런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네. 차별하지 말라는 건 너무 좋죠. 또 인권 보장해 주자는 것. 그래서 그렇게만 알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뜻이 있었군요 하면서
내용을 알고 나면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국회의원들 잘 교육시키고 해서 이렇게 입법을 막는 것. 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또 계속 입법을 못하게 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네. 이 법안이 이제 그 발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이제 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해야 되겠다 해서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정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올바른 사회 또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참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문제 이제 법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 이 법을 정말 잘 우리가 적용해서 정말 이제 암울하고 혼란한 시대지만 정말로 법 앞에 신앙과 교육이 잘 세워져서 다음 세대들이 좋은 건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 우리 모두 소망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수험생들은 지금이 진로의 기로가 아닌 믿음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생각으로 온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세대는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겹겹의 리더를 세워서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청소년 그리고 청년과 장년들이 이런 기도의 삼겹줄이 돼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